첫 번째 명제의 정의를 보면 명제라는 건 수학에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죠. 참, 거짓이 명확해야 됩니다.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참, 거짓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뭐 주관적인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수학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참이냐 거짓이냐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래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 책에도 써 있죠.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참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숫자로 예를 들면 여긴 뭐 너무 쉽죠. 0은 정수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명제 중에 참인 명제입니다. 자, 0은 자연수이다. 명제 맞니 아니니? 명제 맞습니다. 명제 맞고 다만 거짓인 명제죠. 뭐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0은 작은 수이다라고 하면 명제 됩니까? 아니죠. 작다라는 기준이 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누구나 개인차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죠. 뭐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명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어만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사실 명제를 하기 전에 이게 뭐 시험에 잘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용어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 문장이나 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몇 가지 도형 같은 애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정삼각형의 정의 기억나? 시험 보고 오더니 더 조용해졌네. 자,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그게 정의고 약속입니다. 근데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지. 근데 그건 정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냥 성질이라고 합니다. 성질. 정의는 그냥 약속이고 뭐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리. 정리 중에 대표적인 예시는 뭐니? 얘는 명확히 참으로 증명된 명제에서 무언가 증명했을 때 그걸 우리가 정리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수학을 더 한다라고 하면 대학교 때 뭐 공리 이런 것도 배울 텐데 뭐 지금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단원에서는 명제냐 아니냐 첫 번째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근데 명제가 아닌데 조금 중요한 애 하나 있어요. 조건. 자, 조건은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애들. 자,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x는 3이다. 이게 참이니 거짓이니 알 수 없니? 일단 알 수 없지. 근데 x가 3이면 참이 맞지. x가 3이면 참이 맞고 x가 3이 아니면 얘는 거짓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뀌는 애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나오죠. 다 기억나실 거야. 이제 그럼 조건은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x는 3이다도 조건이 될 수 있고 x는 9이다도 조건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조건은 소문자로 쓰니 대문자로 쓰니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씁니다. 일반적이란 말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매너라고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쓰고 방정식에서는 보통 x, y, z 순서로 많이 쓰고 직선이라면 l, m, n을 많이 쓰고 조건은 뭘 많이 썼니? p, q, r, s 순으로 많이 쓰죠. 조건이 뭐 4개가 넘어가는 건 1학년 때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애들이 조건이라는 건 문제 없지? 이런 애들 조건 편의상 이 조건을 p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조건 맞습니까? 맞지?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면 얘는 참이고 참인 식이 되고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아니면 거짓인 식이 되죠. 이 조건은 제가 편의상 Q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P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집합이 있겠죠. 3입니다. 얘는 Q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집합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런 애들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자, 지금 제가 든 예시에서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보통 여기서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쓰죠. 딱 1대1로 매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로 쓸 거고 이렇게 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로 쓰시면 되고 맞지? 자, 제가 집합을 이렇게 표기하면 무슨 방법이건? 원소 나열법, 원소를 직접 나열한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조건 제시법 있고 또 뭐? 벤 다이어그램, 다 알고 있지. 그 부분을 제가 수업을 하진 않아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런 게 수학 시간에 열심히 시험 문제에 나올까? 이런 게 주로 나오진 않죠. 수학 시간에 주로 다루는 애는 대부분 명제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조건 2개로 이루어진 명제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명제 맞아? 맞지? 참인 명제입니다. x가 3이며 x제곱이 9죠. 근데 이 각각을 보면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지. 참거짓이 바뀌지 x가 3이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입니다. 조건 2개로 이루어진 명제 맞죠? x는 3이면 x제곱은 9다. 자, 그럼 조건은 일반적으로 p, q, r, s 순으로 소문자로 쓴다라고 했고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글로 늘 표현하기보단 수학 시간에 기호로 약속을 하잖아. 심플하게 p면 q이다.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고 한글로 명칭은 if죠, if. x가 3이라면 x제곱이 9다. 이쪽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뭐라고 불러요? 결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다 기억나지? 자, 기억나실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아유, 이거는 뭐 내가 진짜 운동 에너지가 아깝다. 너무 쉽지 않니? 1번 예의상 보고 가자. 돌에 울고 명제가 아닌 것은 1번은 뭡니까? 조건 아니야? 1번은 조건입니다. 그럼 조건은 선생님 명제 아닌가요? 아니야. 조건은 그냥 조건입니다. 명제는 조건 2개로 이루어진 명제를 자주 다룰 뿐이지 조건 단독으로는 얘는 명제가 아니죠. 참거짓이 없으니까. 답은 그대로 1번이고 자, 얘는 명제 맞죠? 참인 명제입니다. 2 더하기 3이면 5. 5는 5 이상인 거 맞지? 이건 참인 명제고 3은 10의 약수이다. 3이 10의 약수니? 아니지. 거짓인 명제. 거짓임이 명확합니다. 4번.
이게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죠. x가 2초과이면 x제곱은 4초과이다. 맞네. 자, 5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이거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이 되기도 하고 참인 명제 맞지? 참인 명제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굳이가 아니라 틀릴 게 있을까? 그래도 예의상 보고 넘어가자. 6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6번. 자, 그럼 한 페이지 그대로 넘기고 이제 명제 혹은 조건의 부정을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또 가정을 해볼게. 자, 얘를 조건 P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부정하는 거.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를 우리가 기호로 이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죠. 앞에 물결무늬 치고 읽기로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이다가 아니다로 부정이 된다라는 거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부정이 되겠고,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이겠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부정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조건 하나의 부정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만 잘 하시면 되죠. and나 or의 부정이랑 모든가 어떤 이건 그냥 한글로 쓰자. 자, 이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and의 부정은 어떻게 되니? or로 되지. 자, P이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라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건이나 명제로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진리집합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P라는 조건이 이거다. Q라는 조건이 이거다. 라고 하면 이놈의 진리집합은 뭐지? 2밖에 없지. 이놈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러면 그냥 국어적으로 P이면서 Q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면 지금 여기서 2밖에 없지. 그걸 집합의 기호로 따지면 뭐예요 그럼? 교집합이겠죠? 교집합입니다. P이면서 Q여야 되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면 진리집합은 교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부정했다라는 건 정반대를 말하는 거니까 P, 교, Q의 정반대면 이렇게 되겠지. 이놈의 무슨 집합? 여집합. 여집합이고 이거 이렇게 풀어내는 걸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 다시 조건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은 not P고 Q의 여집합은 not Q고 합집합이니까 이거에도 좋고 이거에도 좋은 거니까 또는으로 바꿔 쓰셔야 되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부정을 할 때는 각각 조건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and는 or로 부정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or는 and로 부정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의 부정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그냥 문장으로 보면 입안에 모든 학생은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라고 하면 지금 입안 기준으로 하면 이건 거짓인 명제죠. 거짓인 명제입니다. 여학생도 있으니까.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 부정을 할 텐데 모든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로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이걸 풀었으면 모든 학생이 남자이다면 A도 남자이고 B도 남자이고 짠짠짠 누군가도 남자이다.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를 부정하면 A가 남자가 아니거나 이거 and지? B가 남자가 아니거나
즉 여자겠죠. 부정하면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될 거예요. A가 여자이거나 B가 여자이거나 C가 여자이거나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걸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누군가는 여자란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는 여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을 부정해서 어떤이 되겠고 어떤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남자이다의 부정을 그냥 여자이다로 합시다. 성별이 그냥 두 개라고만 가정을 하고 자, 이 부정할 수 있는 부정하는 방법 정도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발레 정도 한번 볼게요. 발레에서는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자, 발레라는 말의 뜻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죠.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답형에서 직접 증명을 할 때도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직접 증명이 어려운 식이나 부등식을 볼 때도 있겠지.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성질을 벗어나면 발레가 있나 항상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고 뭘로 볼까요? 자, 발레는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그냥. 자, 따옴표는 하지 않을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면 알 수 없어? 거짓인 명제지. 거짓인 명제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라고 해서 x가 꼭 1이라는 보장은 없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을 조건 P, Q라고 하면 P의 진리집합은 1과 2가 되겠고 Q의 진리집합은 1이지. 그럼 당신들이 지금 국어적으로 이걸 거짓이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럼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는 이 가정 부분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를 하나라도 찾으면 그게 발레지. 이 진리집합에서는 뭡니까? 2가 되겠죠? 2. 여기서 발레는 2가 되겠죠? 2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건 이 발레는 결국 P는 만족하고 Q는 만족하지 않는 무언가를 내가 골라내는 거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조건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는 애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 속하는 무언가의 원소를 골라야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예시가 되겠죠. 오케이? 결국 외워. 뭘 외우냐?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 발레가 속하는 집합. 발레가 속하는 정확하게는 뭐 진리집합이겠죠. 자, 여기라는 거. 오케이. 이거를 제가 굳이 왜 외워달라고 하냐면 P면 Q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애들을 많이 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not R이면 S이다. 이 명제가 거짓이래. 그럼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의 진리집합은 뭐죠? not R이니까 R이 아니다니까 R의 여집합입니다. 얘는 S가 되겠지. 그럼 이놈의 발레가 속하는 집합은 그냥 기계적으로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는 애니까 여기 속한 애 골라주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모양 될 거 아니야?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 속한 애 골라주셔야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되셔야 된다고. 아니면 이 집합의 연산이랑 같이 나왔을 때 계산이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랑 집합을 하지 않았으니 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차집합의 성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일로 가는데 쓰인 성질이 차집합의 성질이고 이거 다시 괄호 한 방에 묶어낼 수 있지.
이건 무슨 법칙? 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연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발레가 속하는 집합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뭐 간단하게 이제 문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과제하는데 시간 전혀 오래 안 걸릴 거야 아마. 9번. 이것도 쉽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성사고. 자, 어떤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하 이다의 부정.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를 다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랑 이 부등식이랑. 어떤은 모든이 돼야 되고 이 부등식은 정반대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돼, 빠져야 돼. 얘랑 정반대 보면 등호는 빠져야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합은 0 초과입니다. 몇 번이니? 5번이죠. 그냥 5번. 잽싸게 고르고 넘기시면 되겠고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13번. 자연수 x에 대한 조건 다운표 쳐져 있고 x는 6의 약수이다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는 분명히 지금 전체의 집합을 자연수로 제한을 해줬습니다. 자연수로 제한했으니까 음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6의 약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6의 약수 맞다라고 했어. 6의 양의 약수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여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있니? 6의 약수 1, 2, 3, 6, 4개겠지 그냥. 제가 굳이 뭐 소괄호 표시 같은 것도 안 할게. 자, 그럼 13번에는 2번이 되겠고요. 여기 조금 어려운 게 예전 여러분들 선배들이 19번 질문하셔서 제가 예전에 해설한 강의 있을 거고 자, 여기는 뭐 짠짠짠 넘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 정도만 더 보자. 자, 과제는 우리 중간고사랑 똑같습니다. 홀수번부터 먼저 할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테니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도래울고 문제. 명제가 주어졌고 참이 되기 위한 모든 상수 A값의 곱을 구하여라.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x가 a면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x가 a면 저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겠고 이걸 만족시키는 A값의 곱이니까 뭐 굳이 인수분해 하지 않더라도 두근의 곱이니까 12 골라주시면 되지. 자, 이것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겨. 자, 이제 뭐 이게 뒤쪽에 나올 수도 있고 앞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하나 정도만 볼게요. 뭐니 이거?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 자,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애들. 그럼 얘를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라고 하면 P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2가 되겠고 Q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P가 어디 포함됩니까? 지금 Q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P면 Q이다가 지금 제가 참인 명제를 데리고 왔는데 모든 P에 대해서 Q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 P가 Q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결국 외우셔야 되는 건 뭐 요거 하나밖에 없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는 Q에 포함이 된다.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 뭐 저는 예전에 수업할 때는 그냥 유치하지만 화살을 이렇게 쏴서 화살을 맞고 이렇게 혹이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상한 썩소 날리지 말고
not P면 S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되셔야 돼.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S의 진리집합은 이건데 화살 맞았으니까 혹이 나오고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야 이 상태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레를 찾든 집합의 연산을 하든지 할 거야. PQRS 이 조건이 많으면 헷갈립니다. 이런 건 헷갈릴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건 헷갈릴 여지가 없고 여기 막 물결문이 와 있고 엔드 와 있고 오어 와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바로바로 P면 Q이다가 참이면 화살 쳐맞고 혹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온 문제 하나 정도만 볼게. 일단 칠판 지울 동안만 한번 읽어보세요. 35번.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머리를 쓰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제가 같이 한번 볼게. 기본 집합도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이거 집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규호 선생님이랑 이렇게 배웠을 거야. 집합의 관계식이 나오면 대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에요. 포함 관계를 먼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P랑 Q를 교집합을 했는데 Q가 항상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어디 포함돼야 돼?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요 모양이어야지 P랑 Q의 교집합이 그대로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나타내는 건 Q가 P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랑 R의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P의 여집합이랑 R을 합집합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겠니? 자, 이 둘을 합집합했는데 전체 집합이래. 그럼 둘 다 여집합하면 뭐 나올까? 공집합이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이거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집합 파이가 되겠고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정리. 여집합이 각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라지 P, 합집합은 교집합 요까지 돼. 이거 다시 심플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알아볼 수 있게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이건 P, 차집합 R이 이거란 얘기 아니야? 이제 제가 간단히 할 만큼 간단히 했어. 이 상태에서 포함관계 생각해봐. P라는 집합에서 R을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져야 집합 P에서 R을 다 뺐을 때 공집합이 나오겠지. 물론 두 집합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두 번째 보기는 굉장히 중요한 보기예요. 이거는 포함관계를 모르는 학생이 없어. 집합을 한 번만 보시면.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요. 그림 그리는 게 일단 포인트야.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겠고 R 안에 P가 있는 거고 P 안에 다시 Q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Q는 P에 포함이 돼야 되고 P는 R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제 다시 조건으로 바꿔보면 명제로 바꿔보면 Q, P, R 사이에는 이런 화살표가 성립해야 되죠. Q이면 P고 P이면 R이고 자 그럼 2번이지. Q이면 R이다도 자동으로 성립을 하겠죠. 뭐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Q면 P고 P면 R이니까 Q면 R이겠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제가 한번 시켜봐야지. 바로 밑에 거 풀어봐. 36번.
값싸게 보면 방금이랑 똑같죠? 이거는 바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 R이랑 Q의 교집합이 R이다. R이 그냥 Q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제가 방금 했지. 이거는 물론 뭐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에 어떻게 열심히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 상태로 알아보는 것보다 양변에 뭐 하라고? 여집합. 여집합을 하면 이거 여집합 각각으로 들어가면 P, 합집합 거꾸로 뒤집고 Q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그럼 얘는 다시 차집합의 성질로 이렇게 되겠고, 그럼 P에서 집합 Q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으면 PQ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네, 이 상태에서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는 있니, 지금? 한 번에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R과 P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있어? 없습니다. R이 P에 포함이 되는지, P가 R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교집합이 없는지, 일정 부분 겹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합에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없을 때는 이 상태가 가장 평범한 상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일정 부분 겹치고, 일정 부분 겹쳐지지 않고. 이게 그냥 평범한 상태의 두 집합을 표현할 때야. 자, 일단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라고 했습니다. 기억. P면 Q이다는 맞습니까? P면 Q이다는 맞죠, 지금? 왜냐하면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R도 Q에 포함이 되니까. 내가 확실히 참이라고 보정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지. 3번이죠, 3번. 이 정도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한 페이지 훌랭 넘기시고, 일단 저랑 집합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집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3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진리집합이 나왔고 PQR, Q랑 R의 합집합을 했는데 R이다. 이거 포함관계 나타내는 거죠. 합집합을 했는데 R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지금. 즉 Q가 R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명제로 표현하면 이게 참이겠죠. 일단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겠고, 두 번째 이거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편하게 바꾸시면 돼. 차집합 성질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P에서 집합 Q를 뺐는데 그대로 P라는 얘기는 이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상태는 서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 Q는 P의 어집합에 포함이 되죠. Q를 제외한 나머지에 P가 들어가고, 반대로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이거 둘 다 참이지. 잠깐, 이거 그림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 없어? 뺐는데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 없게 그린 거야. 그리고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이 존재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포함 관계를 어거지로 꾸며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다시 조건으로 보면 Q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이라는 얘기고, 얘는 P이면 not Q이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참인 명제는 이거 세 개입니다. 물론 이 뒤에서 대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Q이면 P다는 지금 없죠. 근데 이거 있지, 이거 3번에 3번 골라내시면 그대로 답이겠고. 됐어요? 하실 수 있겠지? 자 작년 배경도 하고 넘기자. 짝수번 40번 풀어보시오. 그 요령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니까 일단 not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의 어집합은 Q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니까 R은 Q의 어집합에
포함이 돼야겠지. 근데 이 상태로는 조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지 않니? 명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집합으로 보면 이거 집합 시간에 배우셨을 거야.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둘 다 여집합을 걸어버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죠?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 여집합 관계 이쪽으로, 이거 여집합 관계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네, 맞습니까? 그럼 하나로 이어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을 그냥 그리시면 돼. 이렇게. 지금 P의 여집합이 이 안에 쏙 들어가 있고 어디? Q에. 그 다음에 다시 Q는 R의 여집합에 이렇게 들어가게 그리시면 되지. 항상 그냥 그 집합을 직접 그리려고 하지 말고 여집합이랑 본래 집합의 포함관계가 나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럼 이 외곽은 무슨 집합이죠? 이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이 R이지. 왜냐하면 R의 여집합이 이거니까 다시 그놈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 테두리 부분은 R입니다. R.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 P에서 R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냐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P의 여집합이지? 맞아? 이게 P의 여집합이면 이걸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 P 아닙니까? 맞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요 노란색 R을 뺀다고 공집합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지. 그냥 이 상태로 참거짓만 확인하시면 돼요. 맞지요? 자, 두 번째. P에서 Q를 빼면 Q의 여집합이 되냐? 물론 이걸 또 집합의 연산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림으로 보면 P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P죠. 그림이 지금 와 닿는지 모르겠네. 헷갈리시면 살짝 변형해 볼게. 이제 연산을 해야 되니까 차집합 그림 그릴 때 보통 우리가 차집합을 쓰는 거고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보지. 교집합, 여집합을 다시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 만약에 니은이 참이다라고 가정하면 양변에 이렇게 해도 참이 돼야겠죠. 똑같이 여집합을 걸어도. 그럼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이거지. 이게 맞으면 참이지. 맞으면 참입니다. 자, P의 여집합은 요거고요. 이거랑 Q의 합집합하면 이거지. 그냥 Q지. Q 나오는 거 확인되지. 니은은 참입니다. 저랑 조금 방식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어. 정확하게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P랑 Q의 교집합. 이건 그냥 이 그림에 표현해 볼게요. P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지. 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이 P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랑 Q의 교집합이면 여기죠. 이 도너츠 모양. 도너츠 모양 부분은 R의 여집합. 이게 R의 여집합 아니야? 지금 거기 포함되는 거 맞지? 4번 골라주셔야 돼요. 4번. 자, 됐습니까?